수업도 하고 선생님 정원 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지금부터 끝내놓고 그러고 이제 풀이 연습하면 좋은데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습부터 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사 그렇지 않니? 지금 길 다 잡아준 거 봐봐. 혼자 따로 풀면 그 시간 다 날리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 잡아주는 거를 먼저 좀 하면 아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하고 생각도 좀 하고 복기도 좀 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풀어줄 길이 있지만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풀어보고 그리고 아 이거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풀었구나. 뭐 이런 비교도 좀 하고 이런 걸 분석이라 그러죠. 아 물론 뭐 시간이 부족한 거 압니다. 아는데 그럼 숙제를 안 하고 복습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야 실력이 느는데 복습 안 하고 숙제하면요 실력이 더딥니다. 알겠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 아무튼 뭐 잔소리 그만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숙제를 뭐 다 하든 말든 이게 이제 중간 이게 점화식에서 어쨌든 문제 구성을 좀 쉬운 접근부터 그죠? 점점 난이도 높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 뒤에는 더 빡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남아있는 문항수만큼 계속 레벨업이 되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화식이 최근 기출만 보더라도 어려운 게 꽤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이런 수능 유형들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지금 공부할 때는 시간감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 확실하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풀어내서 답까지 갔는지에 대한 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답을 잘 찾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시간 체크해 봐야 돼.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풀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 레벨까지 문제들이 보통 시험에서 만든다면 보통은 이제 5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알겠죠? 좀 꼬였다면 10분 안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뭐 자습 시간에 혼자 공부할 때 과연 그 문제에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초반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5분, 10분 내에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비교도 좀 하고 답이 나오는지도 확인해보고 환경 체크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답이 잘 구해지는 즉 정답률이 높은 친구들은요. 이게 시간과 상관없이 정답 높은 친구들 느껴질 거야. 이게 인간이 답 잘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2단계가 뭐냐면 내가 풀 때 그 시간감을 체크해야 돼. 이제 이런 실전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여유롭게 못 풉니다. 그 말은 실전에서는 이제 꼬일 수밖에 없고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체크해서 뭐 넓게 본다면 그래도 한 20분 안에는 무조건 뚫어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도 뭐 빡센 문제가 아닌 느낌이면 당연히 10분 안에 뚫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 감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레벨의 문제가 맞춰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연습 때보다 건너왜 심심하니? 네, 연습 때보다 그 실전이 확실히 자기 실력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좀 빡세게 트레이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점화식에 대한 기본 골격들을 여러분 다 이해를 했을 것이고 알겠죠? 이게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오늘 진도부터 마무리를 지어 놓을게요. 139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많이 내던 알겠죠? 더 옛날로 가면 이런 문제가 많은데 요즘은 잘 내는 편이 아니라서 그나마 최근에 기출을 모아놓은 게 두 개입니다. 요거 알겠죠? 요건 그냥 수열의 활용 문제야. 알겠죠? 그냥 글로 됐던 그래프로 됐던 도형이 됐던 그냥 수열의 활용 문제 내는 버전의 문제인 건데 얘 또한 점화식의 풀이가 똑같습니다. 뭔가 이런 진행을 계속해 갔을 때 뭐 20번째, 30번째의 값은 뭐가 되겠니?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발견적 추론으로 처음부터 따박따박 잡아가서 뭐 과정 추론이 됐던 결과 추론이 됐던 알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류의 문제라서 이 기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넣어놓은 거고요. 알겠죠? 풀이법 같은 건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풀어보는 접근을 하신 다음에 뭔가 방향이 안 잡히면 수업 때 같이 얘기해보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한 높은 유형은 아니고요. 그리고 140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남은 그 내용적인 정리가 필요한 건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140페이지 남아있는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알겠죠?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정리해서 진도는 마무리해놓고 이제 풀이만 좀 점검을 할 건데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이게 사실 이제 여기 그 교과서 내용은 이 수학적 기납법에 해당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풀이에서 이 수학적 기납법의 내용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수학적 기납법의 내용을 좀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 수학적 기납법은 이제 이게 증명하는 방식이죠. 특히나 뭐 논술을 하는 여러분들로서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증명 방식들인데 우리가 배운 증명 방식이 고1 때 이제 명제할 때 한 2개 배웠어요. 그때 뭘 배웠냐면
보통 간접 증명법을 배우는데 그때는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 그래서 그때 이제 뭐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를 증명하시오. 그럼 대우를 써서 n이 짝수일 때 제곱도 짝수다라는 증명했었죠. 그런 게 있었고요. 기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루법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거 이제 기루법으로 증명을 하죠.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바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을 해보자. 이 부정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거지. 꼬봐 말이 안 되지. 루트 2는 무리수야. 이게 증명 방식에 대한 명칭인 거잖아요. 기루법이.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증명을 하는 거냐? 얘는 자연수로 이루어진 식을 증명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로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 보통 이렇게 되죠. 공식을 얘기하면 좌변의 공식과 우변의 공식이 나와 있죠. 일단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단순한 식으로 가시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이렇게 얘기가 낫겠네. 2분의 n 플러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얘가 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명제를 좀 깔끔하게 세팅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서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첫 번째 1번 n에 일단 시작수를 대입하는 거지. 노트에는 시작수를 적어놨을 거야. 왜? 이 공식이 모든 자연수의 성립함을 보이려면 일단 n이 1일 때부터 성립을 보이는 거야. n이 1일 때 상황을 생각해볼게.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좌변은 1이겠죠. 그죠? 우변은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죠. 성립한다. 일단 1일 때는 성립하는 거 보였어. 알겠죠? 이 공식이 n이 1일 때 성립하지?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가 이거죠.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뭐 하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해보자. 이건 가정인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뭘 가정한 거냐면 1부터 k까지 합은 얼마나 가정한 거야? 2분의 k 플러스 1이야 라고 가정을 한 거야. 이건 성립한다 치자 일단. 알겠죠? 그런 다음에 증명을 막 합니다. 어떤 증명이냐? 증명을 내가 그냥 하고 나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여기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분의 우변은요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우변 정리할게요. 2분의 정리합시다. k제곱 플러스 k 통분하면 플러스 2k 플러스 2입니다. 2분의 k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맞죠? 3k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봐봐. 내가 n이 k일 때 성립하는 가정으로 식정을 좀 해봤는데 n이 k일 때 성립을 하면 얘는 얘랑 같은 거 맞지? 요거 내가 증명해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 식으로 잠깐 가만 보시면 여기 내가 증명할 공식에 n에 뭘 대입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좌변에 k 플러스 1까지 가면 얘가 될 것이고, 그죠?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어떤 증명이 돼버린 거냐? 이 공식은 k번째 성립한다 가정하면 k 플러스 1번째는 무조건 성립해 라는 걸 내가 증명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 따라서는 어디에 붙는 문장이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따라서는 말고 넣는 게 낫구나.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결론 내는 거죠. 성립한다. 이 결론. 오케이? 요 문장은 요거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결과 여기 쓴 거야. 이 문장 밑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결국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왜? 내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지. k가 1이라면 2일 때 성립하는 거 증명했잖아.
그럼 1대 3 하는 거잖아. 다시 K가 2라면요? 3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K가 3이면요? 돌아가는 거죠. 즉 따라서 저 공식은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2학년 내신할 때는요 수학적 기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을 이해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증명 박스 문제 만들 때 어디에 박스가 있냐? 보통 여기에 박스가 있죠. 야 이거 증명할 때 제일 처음 뭘 대입해 봐야 돼? 이거 지금 많이 물어봐야겠죠? 제일 많이 물어본 데 여기죠. 야 양변에 뭐 할 거야? K번째 공식이 있고요. K 플러스 1번째 공식을 만들어야 돼. 내 입장에서 K번째 공식에 뭘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고2 때는요 이건 100% 주지 내신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데? 알겠습니까? 네가 지금 뭘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가는지 알고 있어? 이거 묻는 거죠. 오케이? 요게 내신용인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 박스를 만들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야 뭐 공식 공부만 알 수 있고 알겠죠? 첫 번째 여기 박스 구할 때 그때 요렇게 배웠어요. 자 K번째 공식은 이건 문제 나와 있어. 이건 나와 있습니다. K 플러스 1번째 공식은 문제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풀이 그래요. 알겠죠? 그럼 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야 양변에 뭐 해야 돼?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양변에 뭘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진 공식에다가 n의 k 플러스를 대입한 이 좌변과 우변을 직접 쓰면 돼. 이렇게 쓴 다음에 k번째 좌변이랑 k 플러스 1번째 좌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난 어쨌든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K번째 공식을 적어놓고 K 플러스 1번째 공식 적어놓은 다음에 그 둘을 맞추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얘로 맞추려면 얘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 박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증명이 끝난 앞에 있는 결론 박스는 내가 증명한 요 우변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딱 들어가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로 물어보는 게 이제 내신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해하고 있냐? 요걸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에는 수능에는 그런 거 묻진 않습니다. 그 수학적 기납법의 내용을 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 뭘 중요시 여기겠어요? 너네들이 수학을 통해서 그 평가를 받는 건 논리죠. 논리력이 있나? 이거 논리가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법이잖아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제가 질문하지 않는데 쌤이 한 문제 넣어놨어요. 그래도 수학 기납법을 이제 뭔지는 알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 501번 보시면 봐봐요. 이 수학적 기납법의 틀을 묻는 문제는 답을 구하는 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보자마자 답을 구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봐봐. 이 식이 뭐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제곱분의 1, 2 n분의 2n-1보다 작다를 n이 2 이상일 때 말 잘 읽어야 돼. 시작수가 중요하니까 2 이상일 때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한 것이다. 박스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가는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지. 2. 그죠? 시작수가 2니까 가는 2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 했냐면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가정하자 하고 얘가 일부러 n이 k일 때 공식을 안 준 거야. 그죠? 내가 써야지. 자, n이 k일 때 공식이 뭐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k까지죠. i 제곱분의 1이 k분의 2k-1보다 작다라는 건 얘가 가정을 한 거야. 그죠? 내가 밝혀야 될 식이 뭐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밝히는 거죠. 공식 적용하면요. 좌변은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i 제곱분의 1일 것이고 우변은요. k 플러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됩니다. 난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이미 우리는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가는 거죠. 나의 결론은 얘여야 돼. 그죠? 그럼 얘가 원하는 양변을 했거든요. 요 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비교는 좌변만 하면 돼요. 좌변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식의 양변에 뭘 해야 되겠어? 뭘 더 해야 돼? 얘한테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게 뭐야? k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죠.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나에 들어갈 건 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를 보시면 가운데 박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뭐뭐뭐이므로 얘다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다가 띵 나와 있고 그죠? 따라서 즉 n이 k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거 증명이 끝난 거죠. 그거는 얘가 결론이라는 얘기지. 그 바에 들어가 누구야? 얘죠. 바. 그럼 끝.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쌤이 수록해 놓은 이유는 딱 정확하게 수학적 기납법의 흐름을 아는 이제 문제인 거야. 이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탁탁탁 나오는 그런 툴인데 실제 수능은 사실 여러분 요구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방금 보여줬다시피 그냥 수학적 기납법 뭔지만 알면 걔는 다 푸는 문제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진 않고 다만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이 수학적 기납법이었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런 기출들은 보통 뭘 푸냐? 오히려 기출이 더 쉬워요. 기출 문제는 뭐 아직까지는 다 출제된 문제들이 수학적 기납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알겠죠? 쌤이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증명 박스 문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문제풀이 스킬만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증명 박스 문제는 좀 강조해서 적어줄 때 보통 이렇게 써드립니다. 이 증명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앞뒤 문맥 보고 박스나 잘 찾아라. 이렇게 써드립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이 여기 파트가 아닌 그죠? 그 아마 삼강 선행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얘기했죠. 문제 읽다가 뭐 모르겠으면 읽지 마 그냥 박스나 찾아. 이 말의 이제 시작이 여기야 사실 알겠죠? 요 유형에는 이제 이 증명 박스 항상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얘도 이 뭐냐 기출된 어떤 스토리 상황을 들어가 보면 요 2013년 뭐 14년 요 2010년도 초반에 이제 출제 좀 하다가 출제를 안 합니다. 계속 안 하다가 최근에 알겠습니까? 다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케이? 한동안 중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여기는 출제되면 오히려 좋은 게 되게 쉬워요. 알겠죠? 이 포인트만 보고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뭔가 큰 틀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봐봐 여기 그 502번으로 지금 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수학적 정보는 중요합니다. 힌트로 작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풀이법이 찾는 거야. 그냥 풀이가 필요한 문제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잘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양들 체크하는 거야. 봐봐 502번이에요. A1은 3이야. 이거 챙겨놓으시오. 초반에 3이구나. 알았어. NaN 플러스 1 마이너스 2NaN. 물론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푸는 문제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는 0이야. N이 1 이상이에요. 뭐 이런 이상한 점화식 만족한대요. 그리고 1번은 나와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증명한 거다 하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틀은 알 거 아니야. 대충 그런 얘기 하고 있겠지. 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도요. 위에 모양을 딱 봅니다. 내가 문제 풀 때. 그리고 그 밑에 글은 읽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가냐? 박스로 갑니다. 박스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사이 글은 읽어도 되지만 굳이 읽지 않는 걸 더 추천합니다. 알겠죠? 읽지 마 그냥. 박스로 바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2k 곱하기 ak 저번에 그 삼각함수 문제도 얘기했지만 박스가 안 찾아지면 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더 나아. 알겠죠? 대부분은 위에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얘는 가 빼기 k 플러스 너무 쉽죠? k 플러스 2입니다. 쌤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박스가 있는 문장이 등호가 있다? 아니 하급 문제 하급. 이게 최하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랑이랑 같다니까 똑같은 식 날리면 얘가 이라는 거야. 알겠죠? 가는 그냥 답이 나오네. 가는 그냥 2k 쉬운 문제야. 2k ak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느냐. 어차피 숫자 대입할 거니까. 알겠죠? 만약에 찝찝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 나와 있잖아 여기 ak 2k 곱하기 ak가 저기 있잖아. 2의 k 더하기 k분의 내가 문제 상황을 체크다 했거든. 일반항에 나와 있었어. 뭐 이쁘게 쓰면 요거 분배하면요 뭐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쓸 수 있고 더하기 2겠네. 그죠? 이랬습니까? 이거 가. 됐어요? 산수한 거죠. 넘어가서 이 혹시 너무 쉽다 그죠? 그럼 나는 뭡니까? 얘가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나래요. 뭐 그렇습니다. 나는 인가 보네. 알겠습니까? 대충 뭐 이런 식이야. 알겠죠? 증명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박스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인데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503번 보다 이제 요 시절에 했던 이제 이 증명박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 풀어보세요. 요거랑 연습해. 얘도 어려운 문제 아니야. 해봐. 여러분들이 문맥 찾는 이 실력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센스 좀 보게. 시간은 4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공간 풀린 거죠. 이상한 거 질문한 느낌이죠 지금.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훈련 부족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긴 합니다. 잘 보세요. 봐봐. 자, 수학적 기납법 증명 박스 문제가 나왔네요. 뭐 수학 기납이 아니더라도 증명 박스 문제 나왔습니다. 그때 자, A1은 정보가 있습니다. A1 1이네. 눈에 딱 박아두시고. 여기는 이상한 점화식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딱 박아두시고 이런 식이 있네요. 자, 박스로 바로 가시죠. 자, 가로 딱 봤어. BN을 구하는 얘기네. 그 위로 갔겠죠? BN이 등차 수열이야. 그죠? 저번 시간 시그마겠다고 얘기했는데 BN이 등차면 야 힌트 몇 개면 돼? 2개만 있으면 되잖아. 끝났습니까? 오케이? 힌트 2개만 잡아내면 끝나. 문제 뭐라 했냐면 별표에 의해서 별표 보란 얘기잖아. 별표 봤어. 근데 B1이 나와 있어. 숫자 1개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BN이 등차인데 초항이 1이래요. 그러면 공차를 구하든 B2를 구하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화식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1을 대입해야지. 1로 버리면 B2는 4A1-1 곱하기 B1 1입니다. A1 아까 나와 있었는데? 1이네요. 3입니다. 두 번째 항이 3이네요. 얘는 2n-1입니다. 그죠? 얘가 등차했잖아. 그치? 응. 이거 나왔네. an 구하래. 잠깐만. 여기 관계식 있잖아. bn이 2n-1이고요. 그럼 bn 플러스 1은요. 여기 2가 온 거니까 2n 플러스 1이겠지. 산수하시면 되겠네. 뭐 산수하기 싫으면 어차피 그 나에다가 지금 나한테 5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5를 대입하고 산수해. 그럼 되겠지. 되겠습니까? 이게 약간 잔머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죠? 이 문제를 보는 문맥 파악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알겠죠? 별로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말한 그 정보들을 잘 시합해서 얘가 원하는 박스를 찾는 느낌인 거죠. 딱 정확하게. 알겠죠? 그쪽에 좀 꽂혀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거기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어떤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잘 찾아라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알겠죠? 잘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잘 찾아서 잘 써먹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최근 기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옛날 버전이라 좀 허접하게 풀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최근에는 좀 더 손이 많이 가게 되긴 합니다. 알겠죠? 여기 수능 문제 하나 풀어보면 되겠다. 509번. 도전해봐. 요 나이도 좀 있습니다. 알겠죠? 대단한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방식은 똑같아. 509번. 요거는 6분 드리겠습니다. 6분. 해봐. 정보들을 잘 체크해 놓고 얘가 어떤 방식으로 박스들을 찾아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잘못 쓴 거야? 네? 뭐 쓴 거야? 왜 더하기인데? 이거 뭐 쓴 거야? 3에 이거 그냥 이거 쓴 거예요. 아 그냥 쓴 거야. 좀 문제 없어 보고. 여기 지금 대입하고 있는 중인 거야? n의 2를 여기다가 아 이네 이거 알았어. 간 구했어? an 아 구했구나. 어, 아닌데. 너 왜 이거 생각해? 아 이거 전개해서. 네. 아 아니야. 뭐 전개해서 뭐 이 말 맞긴 하겠죠. x는 1이니까 an 플러스 1이 옆에 내려가면 f11을 구해라. 여기 12 대입해야 되네. 그러면 a는 모르는데 12, a11 구해줄 수 없어. 그치? 가는 잘못 있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 없어요. 가가 나와야 되는데 다가 풀린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가가 식으로 나와야 돼. 이게 어떻게 나왔어? 쉽게 말해서 이 식을 여기서 뺐다는 거지. 아니야, 잘 된 것 같아. 네, 질문하세요. 야 이거 3분의 2 이거 전개한 거지 혹시 이거? 이거 거리 치고 맞네? 어? 이거 am 플러스 1은 친해지는 게 이렇게 되잖아 지금. A 아까 물어본 거 맞지? 어? 이게 지금 폭발한 지금 지가 쓴 식으로 지가 또 못 알아보네 이런. 벌써 7분이 됐네요. 시간 금방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7분 걸려도 되는 문제긴 한데 거의 20분이네. 같이 봅시다. 뭐 아마 이제 남은 게 산수들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은 가만 뚫리면 이건 뭐 나머지 쭉쭉 풀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가 이제 얘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뭐 박스 안에 상황은 체크를 하셨을 것이고 얘가 지금 이제 뭘 구하겠다는 건데 얘가 다 얘기를 했죠. 얘가 얘이므로 이런 식이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이므로니까 이제 여기서 얘 뽑아냈다는 건데 이런 모양이 우리가 있었죠. 이런 모양이 여기 있었죠. 저기 거나 여기 있단 말이야 모양이.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위에 쓰죠.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은 AK고 N 플러스 1은 요 식의 N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그럼 얘가 3분의 2의 AN 플러스 1 더하기 6분의 1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N 플러스 1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를 뺐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보통 이런 산수할 때 봐봐. 이 모양도 있으니까 얘를 빼면 얘 빼기 얘 하면 3분의 2로 묶어서 얘처럼 이제 얘를 섞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인 거죠. 그죠? 더하기 얘도 그렇게 하면 이쁘지 않냐? 6분의 1에 이런 거 있으면 선형적 사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이렇게 해서 되지 않냐? 1이네 1 됐습니까? 이것도 물론 전개해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거부터 합차 쓰는 게 낫죠. 둘 빼면 1. 둘 더하면 2n 플러스 1. 요거 2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하는 환경이랑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하셔야 이게 더 어려워지면 지금 하시는 그런 나열 방식의 어떤 연산들로는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도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죠? 이 규격을 잘 짜야 돼요. 알겠죠? 뭐 이 문제에서 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글쎄요, 난 자꾸 왜 그게 자꾸 눈에 밟히죠? 되기 싫어 죽겠어. 이게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정리하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그대로 나오고. 요 분배하면 이제 3분의 1n 하나 붙고요. 뭐 그대로 있고 플러스 3분의 1n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1과 사라졌어요. 얘만 남습니다. 얘 가라는 거죠. 가는. 그래서 3분의 1n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깔끔한 식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2 구해라 이거야. 뭐, 그죠? A2를 대입해라 이번에는요. 여기 대입하라 되겠죠? 그죠? 여기 대입하시면은 여기 대입하면 아마도 식이 A1 더하기 A2가 3분의 2 A2 더하기 뭐 나오겠지 뭐 정리하면 뭐 A1 아까 7이었잖아. 아까 내가 딱 박아놨어요. 7. 그죠? 대입해서 처리하면 답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산수죠. 이제 산수가 이제 요거랑 요거는 다 알고 있으니 요 식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요 식을 또 어디 찾아야겠어? 빨리 찾아야지. 막 찾다 보면요 거기 이 2A 뭐 어쩌고저쩌고 요 식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있네. 그 기억 그죠? 기억에 있네요. 2AN 더하기 그 다음에 AN 플러스 얘가 3 곱하기 가래요. 3 곱하면 n이죠. 그죠? 쌤이 이제 여기서 증명을 이해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 식이 근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이제 개별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반문을 합니다. 넌 그게 왜 궁금하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딴 거 궁금해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죠? 얘가 준 거니까 풀면 되죠. 요 식에 이제 n 자리에 뭘 대입하는 얘기야? 2k 플러스를 대입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n은 2k 플러스 요걸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지. 집어넣으면 2a 2k 플러스 1 더하기 a 2k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2k 플러스 1이다. 이 식을 여기 집어넣고 산수하시면 되겠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였다. 그냥 봐봐 지금 한 3개 정도의 문제 풀었는데 난이도가 탁탁탁 올라간 느낌 드시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푸는 풀이 어떤 기조가 같은 방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런 유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고 여기서 뭐 흔들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제 잘 찾고 센스 있게 잡아내시면 답은 뭐 금방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건 시간을 실전 문제에서도 오래 잡으면 안 돼요, 알겠죠? 빨리 척척척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 숙제에서 했던 점화식이 이게 문제할 상황마다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실전 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한 9월쯤 뭐 여름 이상 중반부 넘어가면요 점화식이 22번에 나오면 하지 마 일단 15번에 나와 해 객관식과 주관식은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22번 나왔을 때 뭐가 나오냐면 또 뭐 A1들 합을 구해라 하지 말라고 일단 딴 거 다 하고 시간 나오면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 적겠다 그거는 오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알겠죠? 그 정도로 풀 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풀 수 있어도 이게 주관식에서 A1의 합을 구해라 뭐 곱을 구해 이딴 문제를 냈는데 그걸 비비고 있다 첫 방에서 미친놈이야. 알겠죠? 아니면 뭐 자기가 점화식에 거의 10급이 되나 보지. 알겠죠? 선생님 난 틀림없습니다. 이런 미친놈 아니고서는 하면 안 돼. 알겠죠? 풀 줄 알아도 냅둬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점화식이 손이 많이 간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알고 이 수원의 이 점화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숙제로 풀어온 문제들 중에서 몇 개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죠. 한번 진도는 그 증명박스 문제 풀이까지만 잘 이제 손접하시면 문제는 없다. 그리고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쌤이 풀어준 문제들을 좀 먼저 내가 다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제 틀이 다른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콕콕콕 집어서 풀어드리는데 그거를 목숨 좀 해야지.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좋구나. 저런 건 저렇게 하면 낫구나. 이런 거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분석들이 있어야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가지? 저번에는 저런 경험을 살리는 게 낫나? 이걸 살리는 A, B 케이스, C 케이스, D 케이스 그 다음 만약에 이거 A나 C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A로 들어갔어. 무슨 생각 해야 돼? 내 예상대로 흐름이 가지 않으면 빨리 C로 전환시켜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 풀고 있어요. 이 문제 풀 때 되게 수능형 문제는요 진짜 에너지가 많이 딸립니다. 알겠죠? 이 체력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 계속 이런 어떤 수싸움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단순하게 그냥 이러고 가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뒤져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알겠죠? 자꾸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환경, 내가 예상한 거, 실제로 펼쳐진 거, 뭐가 이상해? 뭐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알겠죠? 풀어야 되는 이 생각이 많은 풀이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풀면서 막힌 문제 485번인데요. 답하러 가보죠. 선생님이 채용 기출은 번호가 이제 바뀌어 있죠, 그죠? 안 펼쳐도 있을 텐데, 오늘 같이 좀 틀을 좀 잡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가보시죠. 자, A1이 0이고, 자연수 K에 대해서 A1이 0입니다. K에 대해서 A1이 0입니다. 그리고 점화식이 여러분 그 앞쪽에 점화식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자꾸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점화식의 모양에서 다음 수 잡아내는 게 신속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나이가 중3급 넘어가는 순간 이제 거기서 시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하루씩 걸린단 말이죠. 알겠죠? 다음 수를 뽑아내는 게 빨리빨리 탁탁 찍히는 것 또한 이제 실력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야. 자, 어쨌든 얘가 AN에다가 앞항에다가 K 플러스를 더하던가 앞항에다가 K분의 1을 빼래요. 그때 앞항이 양수면 K분의 1을 빼면 되고 앞항이 음수면 혹은 0이면 음수랑 0은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음수가 0이면 K 플러스 1을 더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A22가 0이 되게 만드는 K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물론 이제 이게 초항을 줬으니까 밀고 가는 얘기야. 알겠죠? 밀고 가는 얘기인데 좀 밀다가 아까 이제 내가 그 프리 점검할 때 민서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쌤 이거 한 대충 가다 보면 8개쯤부터 뭐 주기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주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서이 왜 주기라고 판단했을까? 그 주기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한 거잖아. 그쵸? 그냥 그 근거 혹시 있냐라는 거지.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나는 이제 그 혹시라도 쌤 이게 0으로 출발해서 0이 나오면 뭔가 돈난 얘기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를 받았을까봐 물어보긴 한 겁니다. 알겠죠? 아주 좋은 눈이죠. 근데 쌤 주기성이 아니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제가 뭐라고 있는 거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필요한 작업이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일반이 뭐지? 규칙이 뭐지? 야, 하루 종일 풀어야 돼, 진짜. 알겠습니까? 예측을 하고 아니면 버리고, 예측을 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걸 해야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제 그거, 쌤, 영영에게 숫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라는 이야기. 이게 비논리적이잖아요. 그쵸? 아주 좋은 접근이거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0이 박혀도 또 0으로 돌아왔어. 주기성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는. 알겠죠? 맞는지 아닌지 당연히 모르죠. 알겠죠? 해봐야지. 알지?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초항을 줬으니까 0으로 밀죠. 0입니다. 초항. 그죠? 첫 번째 항. 이제 얘는 뭐 일정 라인이죠? 두 번째 항. K 플러스 1입니다. 쌤이 보통 세로로 쓰는 편이고요. 알겠죠? 이거는 자기 기준이 필요한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쓰기까지도 내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쓰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 내가 원래는 쌤이 이게 바꾼 지 내가 3년 전쯤인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옆으로 풀던 사람입니다. 이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쌤 강의를 모르겠으니까 10년 전을 옆으로 풀던 사람이 걔는 고3 A반이었는데 걔는 세로로 풀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뭐 하나 좀 뭐 잘 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걔한테 추천했죠. 옆으로는 편하지 않니? 아니요 쌤 세로가 훨씬 편한데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해봐. 괜찮은데? 하고 이제 걔가 다음 시간에 옆으로 한번 해본 거야. 얘 다가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헷갈려서 못하겠는데요? 세로가 편한데? 그래서, 그래? 아닌데? 나 걔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세로를 풀어봤어. 세로가 편한 거야. 그래서 바꿨습니다. 세로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준일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내가 세로로 어떤 문제를 풀다가 약간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아니면 헷갈려서 내가 이제 옆으로 풀기가 편하더라고. 난 내 그 경험 때문에 계속 옆으로 풀었는데 그 친구랑 그런 막 싸움을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한 거야.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는 세로로 하라고 추천해 주는데 근데 내려가거든요. 추천해 줬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세로로 하는 게 이제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쌤 기준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옆으로 하든 세로로 하든 그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1번, 2번, 3번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고민들은 근데 하냐 이거야 내 말은. 중요한 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여기로 풀든가 저기로 풀든가 번호를 매기든가 그냥 느낌대로 가는 건 아니냐는 거지. 철저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고민을 해서 결정한 거야 그럼 잘한 거야. 그걸 끝에 보면 되죠. 알겠죠?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가봅시다. 자, 두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 가시죠. 세 번째 항. 얘 양수잖아.
그죠? 이 부호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다 k-1을 빼야지. 세 번째 항까지는 깔끔하네요. 그죠? 네 번째 항 뭐하겠습니까? 네 번째 항이 지금 잠깐만 보자.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분모가 작으니까. 그쵸? 이 음수네. 여기 더해야지.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입니다. 여기 네 번째 항이죠. 그쵸?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좀 헷갈린다. 통분해 봅시다. k에 k 플러스 1분의 2k 빼기 k 마이너스가 k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죠? 그럼 k는 자연수니까 k가 1이면 이쪽이야. k가 2 이상이면 아래쪽이야. 그죠? k가 1일 때만 분리가 되네. k가 1일 때는. 그죠? k가 1이면 근데 넣어버리면 0이잖아. 여러분 k가 1 한 개면요. 그걸 굳이 범위로 잘 필요가 없잖아. 대입이 빠르죠. 그죠? 그리고 k가 2 이상이면요. 2 이상이면요. 2 이상 양수니까 k로서 빼야지.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입니다. 이거 있는 게 이거 보지 말자. 그죠? 그 다음부터 더 할 거면 묶어놓으면 헷갈리겠다. 그쵸? 이런 상태는 그쵸? 그러면 봐. 일단은 k가 1인 거 확정됐으니까 체크해보시면 나 지금 이거 찾는 거잖아. k가 만약에 1이라면 an이 어떻게 되는데? 0 2분의 1 3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0 그죠? 다시 어떻게 되죠? 0이니까 얘가 k는 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 해봐 0이 나온다. 민석 x처럼 주기성이네. k 때 주기 몇 개야? 3개네. 그쵸? 주기가 3개짜리 소리 나왔다. 그러면 22번째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첫 번째가 0이었으므로 정답. k가 1이니까 정답 하나 구했어. 그죠? 그 다음부터 읽어봐야죠. 얘입니다. 이거는 음수겠네요. 그쵸? 왜? 뒤에 클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음수니까 얘를 더했으면요. 이거 그 다음 수. 이게 다섯 번째 아니고요. 그 다음 수가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겠네요. 통분하겠습니다. k에 k 플러스 1. 3k에서 2k 마이너스 2를 하는 거기 때문에 k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또 얘가 지금 음수는 될 일이 없고 지금 이미 k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일이 없고요. 0이 될 수 있네요. 여기서 k가 2인 경우는 위로 가야죠. k가 3 이상인 경우는 아래로 가야죠. 적어놓을게요. 3 이상이면요.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k가 2일 때는요. 이것도 2면 대입해버리면 얘가 0인 거구나 얘가. 그럼 여기 0 아니네. 여기 0이네. 그쵸? 잘못 썼네. 그쵸? 여기는 아마 대입하면 2분의 나오겠네. 뭐 이런 식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k가 2면 얘가 0인 거잖아 얘가. 그쵸? 얘가 2면 0이잖아. 그죠?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6번째 아니거든? 그쵸? 그리고 0을 가지고 또 하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k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죠. 지금. 이랬습니까? 자, k가 2일 때 정리해봤더니 k가 2일 때는요. 0으로 출발해서 k가 2면요. 3분의 1 튀어나오고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요. 뭐야? 아까 했는데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이었거든요. 이게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산수로 막하네 나도. 좋고요. K에 2를 넣어버리면 산수입니다. 산수라서 빨리 가는 거야. K 2 넣어버리면 이게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K 2 넣어버리면 어디야? 어디 있어? 요거네. 2는 여기서 하지. 1. 2 곱하기 3. 6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K 1 넣으면 헷갈린다. 3분의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산수니까. 그 다음은요? 0. 다시 여기 2 넣어버리면 3분의 1. 그럼 한 번이야. 주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이랬습니까? 제대로 했나? 5개구나. 5개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5개짜리니까 주기가 5개가 되네. 얘는요. 5는 나머지 2. 두 번째 3분의 1 탈락. 그죠? 그 다음 얘를 밀고 갑니다. 지금 이제 얘가 몇 번째 항이 벌써 7번째 항이야. 알겠습니까? 7번째 항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입니다. 얘는 아까 했죠. 음수입니다. 여덟 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고요. 이 통분도 해보면요. k 플러스 1분의 이번에는 4k에서 빼면요. k 마이너스 3이 남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 k가 3일 때 얘가 0이에요. k가 4 이상이면요. 또 패턴이 비슷해.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4 이쯤 되면 이제 슬슬 감이 오지 않을까? 둘이? 그죠? 이게 한 단계 넘어가는 순간 0 하나 남기고 그 다음 수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세팅이 똑같으니까 또 한 개 0만 들고 넘어가고 0만 들고 넘어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정리합시다. 지금 얘는 0이 7번째, 8번째 0이었어. 그럼 결국 대입을 해보면 아는데 뭐 대입 중간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k가 3이라면 0으로 출발해서요. A2, A3 0이 안 나와요. A4, A5, A6까지 갔다가 얘가 8번째 0이었죠. 7 갔다가 여기 또 빵이 나와요. 반복. 주기가 7개짜리예요. 그죠? 얘 7로는 나머지 1입니다. 정답. 그쵸?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 K가 5라면 주기가 얼마 있을까? 9개짜리. 쌤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가 이제 등차수 라인인데 주기의 개수가 등차네요, 지금 보니까. 알겠죠? 쌤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나오겠지? 0이. 알겠습니까? 뭐 그런 툴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얘네들이. 가면서 찾아야지. 이걸 어떻게 예측해,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첫 번째 항이 다 0이기 때문에 이건 주어진 거니까.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주기가 9면 9로는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거 봐봐. 어차피 얘를 만족하는 k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1인 상태의 주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죠? 이 주기가 1 빼면요 21의 약수가 돼야 돼요. 요 말 됐습니까? 왜 나머지가 1 돼야 걔가 빵일 거니까. 그죠? 주기 자체가 20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주기가 1인 건 없고 주기 3이고 답이었지. 그 다음 주기가 21의 약수는 7인 거 답이었지. 그죠? 그럼 약수가 1, 3, 7, 21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 남았어? 주기 21인 거. 주기가 21이 누구겠어? K가 1일 때 3이야. 그죠? 이게 등차 수열 라인으로 지금 주기가 가니까. 그죠? 그러면 3에서 21로 넘어가려면 이게 18 더한 거잖아. 9칸 간 거죠? 이 K가 11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뭐 한 거냐면 첫 번째 항이 3이야. 얘가 지금 공차가 2니까 얘가 18 더했으면 이제 A 플러스 9 될 거 아니야. 10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K가 10이겠죠. K가 10도 답이 아니니까 11. K가 3, 1, 10. 답은 14답으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문제였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낸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거 풀 때 숫자를 단순하게 나열? 필요 없죠. 그죠? 자꾸 생각해야 돼. 여기 뭐가 숨어있지? 어떤 음질이 있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면서 뭐 본인들이 예측한 게 맞으면 그걸 잘 끌고 가는 거고 아니면 버리는 거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계속 하면서 하나씩 밝혀나가야 되는 수준이다. 이 15번이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쌤이 좀 손을 대드려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492번이랑 493번인데요. 시간상 쌤이 493번을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제를 좀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 풀을 좀 하면서 틀림만 점검을 하시죠. 493입니다. 최근 나왔던 수능기출 문제군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점화식 라인에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올 법한 어떤 상황들은 다 이제 보여드린 상황입니다. 알겠죠? 거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뭔가 얘는 왜 준 거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요. 거기에 요 문제를 풀고 마치는데 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492번 잠깐 보시죠. 492번 옆에 있는 문제. 쌤은 493을 풀 거고요. 우리 숙제가 493까지 했죠. 492는 말만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런 상황들을 또 종종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 뭐냐면 봐봐.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할 때 뭐 얘를 뭐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값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 안 되면 다음 시간 풀어드릴 건데 여기 가를 보시면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가 R의 K승이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걸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쌤, 네 번째 장이 뭐라고? R이고
8번째 항이 R 제곱이고 12번째 항이 R 뭐 이렇게 하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이걸 적어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뭘 풀어라. A는 밝혀라. 뭐 이런 얘기겠죠. 알겠죠? 그때 이런 상황 봐봐. 이렇게 4번째, 8번째는 어쨌든 하나의 문제로 세팅해 준 거 아니야? 그쵸?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잠깐만요. 487번 같은 느낌. 복습을 해야 이런 대화가 쉽겠죠. 487번에 선생님이 이제 그 전달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점화식을 해결해 나갈 때 초항부터 밀 거냐 끝항부터 앞으로 밀 거냐 뭐 중간부터 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3번째나 6번째를 잡아준 이유는 3번째부터 6번째까지 먼저 잡아내야 돼. 그럼 가운데 다 뚫려. 그 뚫린 값들을 가지고 앞으로 밀고 가야 초항을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방식 없이 그냥 선생님 저는 초항부터 밀고 6번째까지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면 뭐 일단 머리가 되게 좋으시면 답을 또 구할 수는 있는데요. 알겠죠?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거기서 느낀 그 3번째 얘는 좀 명확하잖아. 3번째가 숫자를 박아놨고 6번째 숫자 박아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3번째부터 6번째를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하고 나서 뭘 다른 생각을 해야지. 알겠죠? 숫자를 준 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밑에 점화식이 한번 있으니까 4번째랑 8번째를 받아준 거야. 이걸 초항부터 민다 아주 미련한 짓이죠. 못 풀어야겠네. 알겠죠? 어떻게 출발해야 돼? 4번째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R을 잡아줬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 8번째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R로 막 이상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랑 R 제곱을 갖다 퉁. 이래서 그런 구조가 보인다는 소리야. 알겠죠? 오케이? 예. 이것 또한 아까 그런 맥락처럼 문자로 잡아줬지만 그 둘을 찝어준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 틀만 하나만 있어도 풀이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물론 답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죠? 자, 그리고요. 자, 오늘은 493만 풀어보고 493입니다. 493번을 보시죠. 자, 이것도 이 표현상의 어떤 문제를 들으셔야 도움이 되는 문제라서요. 쌤 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에 대해서 9번째 항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번엔 특이하게 9번째만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9번째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게 질문이었는데 상황을 보시죠. 뭐라 했냐면 7번째 줬습니다. 41. 그럼 뭐 7번째부터 단순하게 보면 이제 8번째, 9번째 잘 잡아주면 끝나겠네. 그치? 얘는 뭐 총알에 관심이 없잖아. 어차피. 그쵸? 점화식을 보시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플러스 2가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거의 값이 나오거나 단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일 때 지금 얘는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3분의 1배라 앞에 항이 3의 배수 아니고 3에서 아니라면 3의 배수라면 3분의 1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점화식의 툴을 빨리 이해해야 다음 수를 잡아내기 쉬운 거니까 봐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앞에 있는 수야. 그죠? 요게 앞에 있는 수 기준이잖아. 그죠? 앞에 있는 수가 3의 배수야? 3분의 1 곱하고 다음 거 만들어. 그 소리. 앞에 있는 게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앞에 거랑 더해서 다음 거 만들어. 피보나치죠. 그죠? 그런 이제 힌트 준 겁니다. 3의 배수야? 그럼 3분의 1. 3의 배수 아니야? 그 앞에 거랑 더해서 만들어. 이 말이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9번째 잡는 게 목적이니까 아직 난 6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8번째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8번째, 9번째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7번째부터 칩시다. 42. 자, 얘는 3의 배수야. 잠깐만. 얘가 중요하지 않네. 얘가 3의 배수인 걸 밝혀서 8번째 밝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6번째가 필요하잖아. 이해했어요? 이 또한 약간의 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봐봐. 선생님이 7번째로 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7번째는 이걸 an 플러스 1로 딱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8번째 잡으려 그러면 얘가 지금 그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3의 배수 아니니까 여기 앞에 있는 A6이랑
더해서 다음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공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A6 여덟 번째 항은 A6 더하기 40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여덟 번째 항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3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라면 요거 얘기 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쌤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려고 뭘 하려고 했냐면 A7이 만약 40이면 얘를 딱 봐버리면 여섯 번째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그냥 내려와서 A8을 그냥 잡아놓고 A9로 넘어가도 되죠. 그럼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라면 얘는 3분의 1 A8일 것이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A8 더하기 40 뭐 이렇게 틀어져 된다는 거. 이거 두 가지 끝난 거지 A9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둘 다 이제 나머지 풀이를 진행하면요 상황은 같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갈게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7로 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볼게요. 봐봐. 자 일단은 A9를 잡아놓고 이야기합시다. 자 A6 더하기 40은 아직 우리가 정보를 모르니까 얘가 3의 배수, 얘가 3의 배수라면 여기는 3분의 1에 A6 더하기 40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3의 배수 아니라면 A6 더하기 80이 되겠네요. 그쵸? 이랬습니까? 결국 나는 A6을 밝히긴 해야 되네. 이랬어요? 그러면 A6을 밝히려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쳐야지. 40은 아니까.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0을 할 때 이제 거꾸로 칠 거야. 거꾸로. 알겠죠? 거꾸로 들어갈 때 요거 정리 좀 해놓을게요. 나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상태에서 거꾸로 치는 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는 친구들이니까 나보다 머리 좋은 건데 잘 해서 가면 되고 오케이? 이제 그나마 나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역으로식을 정리하고 풀기 추천하고 알겠죠? 나보다 머리가 나쁜 친구들은요 하나씩 내입해봐야지. 손이 많이 가겠죠.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훈련해야 돼. 훈련하면 늡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일단은 역으로 치기 위해서 정리 좀 할게요. 거꾸로 치려면 얘를 여기 쓰자.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지금 봐봐.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A7을 쓸 거야. 40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A6을 쓰고 A5를 쓰고 A4를 쓰고 이렇게 내려갈 생각인 거지 일단은.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봐봐. 뭐가 3의 배수냐 아니냐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3의 배수이냐. 이제 뭐야? 3의 배수이냐.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3의 배수 아니면 나는 요 놈을 구하는 거잖아. 그쵸? D를 구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구하는 거겠지. 이랬어요? 그러면 둘로 엮여있는 것들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걸 가지고 an을 구하는 상황일 것이고 우리가 찾는 건 얘니까 제일 그 낮은 번호대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 상황이라면 그죠? an 플러스 2에다가 3배를 하면 n 플러스 2에다 3배를 하면 an 플러스 1 나오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틀로 가는 거죠. 뭐 이거 안 적어도 이게 그렇게 보고 풀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써놓지만 알겠죠? 저런 식의 느낌인 거죠. 가보시죠. 자, 지금 A7은 40입니다. 그죠?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면 A6이 그죠? A6이 3의 배수냐 아니냐 중요하잖아. 이래서 그때 A6을 봐봐. 지금 우리가 더해서 뭐 빼서 결과 만드는데 중요한 건 3의 배수냐 아니냐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럼 A6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A6을 쌤이 X라고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면 A6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쌤이 이 문제 풀어주는 이유는 여기 보이기 때문이에요. A6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숫자의 정보가 3의 배수냐 3은 나머지 1이냐 2냐가 중요할 거란 말이야. 왜? 그래야지 뭘 빼고 더했을 때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관계를 바로바로 파악이 될 거니까. 이걸 세 가지씩 가지쳐버리면 이제 머리 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요게 체크 포인트야. 이 문제는. 알겠죠? 오케이? 이게 더하고 빼고가 들어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자, 만약에 3K라면 지금 얘가 3의 배수면 그 더 큰 거에 3배 하면 돼. 쉽게 말하면 3K면요 얘한테 3배 3K 무슨 소리? 잠시만요. 여섯 번째 항이 여기까지 내가 된다. 여섯 번째 항이 3K라면 끝났네. 얘 3배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답이 나오네요. 얘가 120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쉽게 말하면 K가 만약에 40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죠? 다섯 번째 밑으로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A6이 40이면 해결된다. 40이 아니죠. A6이 120이면 해결되는 거죠. A6이 120이면 그 다음 뭐가 돼? 얘가 40이 될 거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면 봐봐. A6이 번호가 1번 K가 40이고 A6이 120이 나면 다시 이렇게 A6 120이야. 얘 120이면 160이잖아. 그쵸?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뭔 소리야? A9가 2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다시 갑니다. 자, A6을 잡을 때 3의 배수냐, 나머지가 1이냐, 나머지가 2냐 접근하는 중인데요. A6이 만약에 3의 배수였다면 앞에 거의 3배에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K가 40이라는 얘기야. 그죠? 즉 K가 40이라면 A6이 120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역으로 타야 될 거 아니야. 이쪽. 그쵸? 얘가 120이라는 거니까 160이었으면요. 이 160이 3에서 아니기 때문에 요 라인을 가야지. 그죠? 그럼 A6 더하기 80이니까 A9는 200이었다. 200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잡은 A9가 200이다. 이랬어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라인. A6이 3K 플러스 1이었다면, 어디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상황이 됩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 있는 A5를 만들 때, 다섯 번째를 만들 때, A7에서 봐봐. A7에서 A6을 빼야 돼.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온다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걸 빼겠습니다.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K 여기서 빼면 플러스 39야. 이 다섯 번째 아니에요. 다섯 번째.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얘는요. 3의 배수라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고 3의 배수니까. 그럼 이게 3의 배수라면 요놈 3배한 게 얘라는 거예요. 얘랑 마찬가지죠. 오케이? K를 잡은 포인트는 뭐죠? 그럼 봐. 얘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39가 9K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넘기면 12K가 36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K는 3이네요. 3. 그죠? K가 3이면 나는 A6이 중요해. A6이 얼마인데? 3 넣으면 10이잖아. 그죠? A6이 10이면 다시 돌아야지. 10이야. 50이야. 일로 와야지. 3에서 아닌 거 그렇죠? 그러면 A6 더하기 80이니까 A9가 뭐도 나와? 90 나오겠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라인 세 번째 3K 플러스 2라면 A6이 3K 플러스 2라면 마찬가지로 봐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다섯 번째 그렇죠? 얘 빼기 얘하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38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쵸?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를 빼야 돼. 얘한테를 빼서 네 번째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한테를 빼면요 6K-36입니다. 됐어요? 3의 배수네? 그 말은 얘를 3배에서 얘가 됐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를 3배 하면 3분의 1배 하면 약했죠? 얘를 3분의 1배에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즉 그 말은요 풀면 또 얘 3분의 1배 하면 2K-12가 이게 상수가 쉽네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3K 더하기 38과 같다라는 거죠. 넘기면 5K가 51. K가 10이라는 얘기야. K가 10이면 A6이 중요하지. A6이 얼마나 얘기야? 32라는 얘기. 그죠? 됐습니까? 왜 3배수 하나 안 나오지? 32면요? 되는구나. 32면요? 1로 넘어가서 A6 더하기 40이 52라는 거니까 3의 배수죠. 그쵸? 여기로 가야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A9가 나오겠죠. 자, 되겠나요? 집어넣어버리면 A9는요 3분의 1 곱하기 72가 돼서 얼마니? 24가 되겠다. A9는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래서요 최대는 200, 최소는 24다.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요 봐봐. 요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체크 포인트는 3의 배수냐 아니냐가 포인트라면 알겠죠? 숫자 자체를 저렇게 판을 짜야지. 이랬어요? 근데 또 이게 다양한 문제 풀다 보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환경이라서 또 3K와 아니면 홀수 잡수도 2K와 2K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아닐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3의 배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짜는 게 당연히 이걸 먼저 해봐야지. 그래서 규격이 완벽히 잘 보이면 밀고 가면 되고요. 가다가 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 그럼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 완벽한 풀이는 없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풀을 전환시켜야 돼. 알겠죠? 그런 고민해서 복습부터 꼭 하시고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에 그 점화식 미처 못 풀었던 거부터 이 교재 끝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모의고사를 본다고 무슨 얘기죠? 네.